안녕하세요. 면접 전문가 박혜룡입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고 면접관 교육을 시키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면접관의 자질이 면접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면접관에게 필요로 한 자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면접관이 어떻게 지원자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인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소는 일단 면접관이 내가 사람을 뽑는다, 내가 뽑을 권한이 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면접관이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기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첫째는 면접관으로서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면접관으로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환영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부드러운 표정. 그러니까 처음 입장을 할 때 자리 안내도 따뜻하게 해드리고요. 다 앉고 나면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골고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갖는 것이죠. 시간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시간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시간을 적게 줘서 지원자가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내정이 되어 있나? 이런 오해를 사게 되면 그것은 배려와 존중을 받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면접관이 질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몇 명의 면접관이 동시에 면접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 누군가는 전혀 하지 않았을 때도 지원자의 관점에서는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원자가 답변을 할 때 말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답변을 길게 하면 어떡하나요? 자, 길게 할 때는 정중하게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이까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다음번부터는 간결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면 전혀 말을 자른 게 아닙니다. 자, 말을 자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지원자의 답변을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할 것인지 알 것 같아. 뻔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들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됐고요. 그건 그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색이 착 바뀌면서 됐다, 그만해, 이런 뜻의 뉘앙스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길게 할 때는 좋게 얘기를 해서 간결하게 해달라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딱 내용을 들어보고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을 자르는 것이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지원자가 답변을 할 때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군요 라고 고개도 간단히 끄덕끄덕.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끄덕이거나 가로로 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격과 불합격을 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살짝 끄덕끄덕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찰했던 내용을 메모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원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면접관이 잘 듣고 메모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면서 정말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반말을 할 때라든지, 또 답변을 했는데 내 답변을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정말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피드백을 해줄 때 그런 부분들은 배려와 존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던져요. 그 대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지원자의 스펙을 무시하는 것, 반말을 하는 것, 또 꾸짖는 것, 이런 행동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배려와 존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짧은 시간을 두고. 그러면 대부분의 지원자는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지원자가 면접 과정에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 다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지원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왜? 내가 아까 답변을 할 때 가운데 앉은 면접위원께서 내 얘기를 듣더니 뭔가 표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답변을 잘못했나 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마지막 말을 이어가는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장점을, 또 오늘 면접 전체 과정 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키워드 서너 개를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또 강점을 한번 다시 한번 부각을 해 보세요 또는 어필을 해 보세요 했을 때 그런 기회를 주면 참 좋아합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우리 회사나 또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부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지원자들은 충분히 배려받고 존중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면접관, 정말 면접관의 태도, 행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훌륭한 인재가 우리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면접관의 자세는 바로 지원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그 배려와 존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말도 자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지원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배려를 하시고 충분히 존중을 하시더라도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압박을 해야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요, 정말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또 내가 준비한 면접 질문을 통해서 인재를 잘 검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의 역량이 지원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